자, 평면좌표에 관한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용에서 고1 1학년 1학기 하반기 과정이죠. 평면좌표, 도용에서 평면좌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용의 이동, 이 네 개의 단원이 있죠. 문이과 공통과정에서는 이 네 개의 단원이 도용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과 과정에서 기하와 벡터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평면좌표부터 해서 이 네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 평면좌표의 기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말 그대로 2차원이죠. 자, 1차원은 뭡니까? 1차원. 1차원. 우리가 말하는 1차원은 1차원은 직선이죠. 직선. 2차원은요? 2차원. 이게 평면이죠, 평면. 그럼 3차원은? 이거는 공간이죠, 공간.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차원은 하나란 뜻이니까, 이거는 X축 하나가 있는 거죠. 2차원은 X, Y축이 두 개가 있겠죠. 3차원은 X, Y, G축.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본다고 한다면, 자, 이걸 좀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프로 본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1차원이 되겠죠. 그래프로 본다고 한다면. 직선 1차원. 이런 직선. 2차원 볼까요? 2차원은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 왜?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그럼 3차원은 공간까지 있으니까 Z축까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하나하나씩 또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하나씩 보면, 요거는 X축, 요거는 XY축, 요거는 XY, G축,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1차원은 직선에서 점 하나로 표시가 됩니다. 그 결정되는 좌표로는 X좌표 딱 하나죠. 그러나 평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X, Y가 생기겠죠. 그럼 공간에서는 어떤 점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X, Y, Z,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어느 점 하나가 정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이 평면좌표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듣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평면좌표는 크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에 관한 것을 배울 테고요. 두 번째는 분할하는데 안에서 분할하느냐, 즉 내분, 바깥에서 분할하느냐, 그래서 외분, 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의 개념부터 한번 같이 배우겠습니다. 한번.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이란 건 뭡니까? 1차원이죠, 1차원. 그죠? 1차원이니까,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그죠? 두 점 사이 거리는 뭐? 큰 점의 좌표에서 작은 점의 좌표 빼면 되겠죠? 점, 이게 A고, B라고 한다면 선분이기 때문에, 선분은 길이만 존재하죠. 따라서 X2-X1. 절대 부호를 써준 이유가 음이 나오기 때문에. 거리의 개념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양의 개념. 그죠?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거리와 위치는 구분이 돼야지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미분 가서 또 구분을 하겠지만은 위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거리의 개념은 플러스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은 것에 큰 거를 뺄까봐 이렇게 절대부호를 씌워줍니다. 이거는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죠. 1차원이죠. 1차원. 그죠? 이거는
좌표 평면이니까 2차원이죠. 왜? 점은 2차원에서 점은 x, y 즉 x, y의 두 개의 좌표에 의해서 한 점이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점 사이의 좌표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평면도의 활용, 즉 어디? 피타고라스 활용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좌표평면에서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어요. 좌표평면에서 두 점이 있는데 A라는 점과 B라는 점, A, B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어떻게 활용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자, A라는 좌표 X와 Y, B로 X와 Y로 점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요.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하면 요 점은 x1이고 요거는 y1이 되겠죠. 여기는 x2가 되고 이거는 y2가 됩니다.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 직선 그어볼게요. 요 손분의 길이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죠. A를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 B를 지나는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해놓고, 자, 제가 이 점을 C라고 표시해 볼게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했죠. 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x2에서 x1을 빼면 되죠. 굳이 절대분은 안 쓰겠습니다. 한번 씌워놓을게요. 자, 또 선분 BC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y2에서 y1을 빼면 되겠죠. y2에서 y1, y2-y1.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A, B의 제곱은 AC의 제곱, 선분 AC의 제곱 플러스 선분 BC의 제곱과 같죠. 따라서 A, 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C, 요거 제곱. 그죠? 절대부는 제곱하면 절대부 있으나 마나죠. 따라서 x2-x1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절대부 쓸 필요 없죠. y2-y1의 제곱.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제곱을 없애고 근호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즉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3학년 2학기 과정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이제 평면도형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공식이 다른 게 아니죠. 자주 나오니까 이거 언제 일일이 증명하고 있어요. 외워놔야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첫 번째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 좀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도 있어요. 내분점 뭐냐? 분할한다지. 내분, 안에서 분할한다. 그러면 외분은 밖에서 분할한다. 그 분할하는 점 자체가 두 점 사이 안에 있느냐, 두 점 사이 밖에 있느냐. 그래서 내분과 외분으로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 수직선, 왜 그러냐면 수직선의 내분점과 외분점만 알면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의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직각삼각의 닮음을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직선에서의 수직선 위의 두 점 내분점과 외분점을 먼저 왜 A, B를
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되는지, 또 점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은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 주겠습니다. 증명 자체도 또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자, 노트를 하나 빼겠습니다. AB, 이제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직선. 이게 양 끝에 이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C라는 점이 있는데 이 C가 이렇게 분할을 한대. A, C를 M 대 N으로 분할한대요. 그러면 C는 어떻습니까? A, B 사이에 있죠. 그리고 C는 A, B를 뭐 M 대 N으로 뭐 한다? 내분한다, 외분한다? A, B 사이에 있으니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분한다. 그죠? C는 내분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A가 x1이죠. 수직선이니까 x 좌표 하나로 결정이 되죠. B가 x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그 공식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를 X라고 해봅시다. C는 X예요. X. 자, 그럼 우리 길이의 B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CB의 길이의 B는 M 대 N이란 뜻이죠. 이걸 수식으로만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X1은 X보다 작죠? X는 또 X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호를 안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선분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X에서 X1을 빼면 되죠. 이것 때 선분 CB의 길이는 X2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이 B가 M 대 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를 X1, X2와 N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내항의 곱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M x2-x는 n x-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또 요거 괄호를 풀어볼게요. mx2-mx는 nx-nx1이죠. 그러면 x항만 왼쪽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x는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x는 마이너스 m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보는 게 좀 편하겠죠. 그래 놓고 요 좌항은 뭘로 묶어요? x로 묶으면 되겠죠. 그죠? x로 묶으면 m 플러스 n이 되겠죠.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한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m 플러스 n, mn은 뭡니까? 양수죠, 양수.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따라서 x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겠죠. 아까 공식 증명됐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 네분 증명됐죠? 그죠? 네분 증명됐죠. 증명이 어렵진 않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네분점을 좌표로 나타냈을 때 수직선상에서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자, 그럼 이제 외분점 Q의 좌표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또 해봐야 되겠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외분점 보드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 외분점은 어떻게 되느냐? 외분점을 좌표로 나타냈을 때 외분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상 x 수직선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는 자, 이게 A고요. 이게 B였어요. 그리고 요걸 C라고 해봅시다. 물론 C가 A, B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물론 다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되면 A, B를 M 대 N으로 외분. 자, M 대 N으로 외분했다. 왜? A, B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B 밖에 있기 때문에. 그죠? A, B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B 안에 있으면 내분했겠지만 A, B 밖에서 분할했기 때문에 C를 A, B를 M 대 N으로 외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C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입니다. 외분한. 그래서 외분점입니다. 자, 이게 왜 아까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를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것도 좌표를 정해 볼게요. A가 x1, B가 x2, C는 x로 놔보겠습니다. C를 x1과 x2, mn으로 표시를 해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AC의 길이 대 BC의 길이는 뭐다? 아, M 대 N이다. 그죠? 두 점사이 거리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조건을 일일이 뭐 수직선에 써놓긴 했지만은 x1이 x2보다 작고 x2는 x보다 작습니다. 이 조건 하에서 하는 거예요. 절대 뭐 안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AC의 길이 x-x1 대 BC의 길이 x-x2는 m 대 n. 마찬가지죠. 그죠? 길이의 b니까. 자, 내양의 곱은 또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러면 내양의 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m x-x2는 외양의 곱 n x-x1이더라. 가로를 풀어 보겠습니다. mx-mx2는 nx-nx1. 자, 마찬가지죠. x항은 x항대로 왼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우항으로. 자, 그러면 mx-nx는 mx2-nx1이 되겠죠. 그러면 좌항은 x로 묶어야 되겠죠. x는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x로 묶고 m-n은 mx2-nx1. 양변을 m-n으로 나누면 되겠죠. 왜? 이거 당연히 수직선상에 나타냈듯이 m이 n보다 크죠. 그래서 m-n이 0이 될 수가 없죠. m-n이 양수죠. 따라서 x는 m-n분의 뭡니까? mx2-nx1이 되더라. 자, 증명됐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증명됐죠? 외분점을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 증명이 됐죠. 자, 증명 자체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더라도 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좌표 평면에서 외분점과 외분점으로 연결이 돼요. 좌표 평면에서 뭡니까? x만 있는 게 아니죠. y좌표도 있을 테니까요. y좌표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증명 방법이. 자, 그 말이 뭐냐? 여기서입니다. 좌표 평면선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자, x좌표는 증명했죠? y좌표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이것도 보드를 한번 새로 빼서. 자, 제가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평면 이렇게 그려보면 좌표평면 나왔죠.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쫙 있는데 이게 A라는 점이 x1, y1이고요. B라는 점이 x2, y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에 내분점, 예를 들면 여기 내분점, 요게 C였어요. 이게 M 대 N이래요. 그럼
그럼 봐보세요. 제가 이것도 아까 우리 좌표표현의 두 점 사이 거리를 했듯이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하고 B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게 그으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보면은 요 좌표들 있죠? 요 좌표들. X좌표부터 보고 또 Y좌표. 이런 식으로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M 대 N이래요. AC 대 CB의 B가 M 대 N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C에서 Y축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은요. 이것도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죠? 여기를 D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점을 E라고 해보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ACD와 삼각형 ABE는 어떻습니까? 닮음이죠. 무슨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잖아요. AA 닮음. 그죠? 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직각 두 개의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죠. AA 닮음. 자, 닮음을 이용을 하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AC 대 CB의 B가 길이의 B가 M 대 N이니까 이건 AD 대 DE도 M 대 N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뭐 여기서 이렇게 또 그어봐도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걸 F라고 해봅시다. EF 대 FE의 B도 다 M 대 N 아니에요? 다 M 대 N? 그죠? 즉, M 대 N이라는 거, 이거 뭡니까? 수직선상의 내분점. 즉, X좌표의 내분점. 이거는 Y좌표의 내분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듯이? 수직선에서 증명했죠, 이거는. 그러면 Y 수직선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뭐가? 지금 요 Y 수직선. Y좌표로 표현한 것들. 굳이 또 따로 안 하겠습니다. 수직선 X축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에 Y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A라는 점이 x1, y1이라 좌표를 쓰세요. 그리고 B라는 점이 x2, y2예요.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한꺼번에 어떻게 하느냐? 내분점은 이렇게 외우세요. 내분점은 M 대 N 분모가 M과 N을 더하세요. 그리고 X자로 이렇게 곱한 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곱한 거 mx2 또 더하기. 이렇게 이제 x끼리입니다. x좌표니까 x끼리. 이렇게 곱한 거. 그다음에 n, 그러니까 n이죠. nx1. 그럼 y도 똑같아요. m이랑 y2 곱해야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 이거는 이제 요렇게 곱한 거죠.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외분점은요? 외분점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돼요. n 플러스 n이라 n 마이너스 n. 가운데가 마이너스로만 바뀌면 돼요. 이렇게 조심해서 여기서 이렇게 곱한 거 오른쪽에 이렇게 곱한 거랑 오른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간 걸 빼야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mx2 마이너스 nx1. 가운데가 마이너스로만, y도 마찬가지죠. 요건 플러스입니다. 아까 이거 잘못했네요. 요거 내심, 아니 내분점, 내심이 아니라 내분점. my2 마이너스 ny1. 가운데가 마이너스다. 자, 우리 뭐만 보면 돼요? 요거만 보면 됩니다. 내분점은 n 플러스 n, 가운데가 전부 다 플러스예요. 외분점은 가운데가 전부 다
마이너스더라.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 이것도 공식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점을 줬는데요. 중점은 뭡니까? 중점은 A, B 사이의 중점. 1대1로 내분, 1대1로 내분한다는 말이랑 똑같죠. 1대1이란 뜻이죠. 그러면 MN 대신 여기다 내분점 여기다 넣어볼게요. MN 대신 전부 다 1만 넣어봐요. 1만. 여기다 1 넣고 1 넣고 여기다 1 넣고 1 넣고 1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x2 플러스 x1이 되고 y좌표는 2분의 y2 플러스 y1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점은 다른 말로 바꾸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중점이 되겠죠. 이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공식이죠. 뭐 공식 아닌 공식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말한 거 전부 다 증명할 줄 알아야지 돼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왜 이렇게 되느냐. 선분에서 하나만 증명해도 됩니다. 왜? y축 선분도 똑같을 테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봤는데 무게중심을 여기서 확장을 해서 무게중심이 뭡니까? 무게중심 정의가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정의.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 정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라고 그랬죠. 세 중선의 교점. 선생님, 중선이 뭡니까? 중선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그은 선이 중선이죠. 뭡니까? 자, 나 해볼게요. ABC가 있어요. 무게중심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죠. 삼각형은 오심이 있는데 교과 과정에는 세 개의 중심만 알면 되죠. 외심, 내심, 무게중심. 외심의 정의는 뭐죠? 외심의 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내심,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무게중심, 지금 말하면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뭐냐? A, B, C가 있는데 자, AC의 중점 M1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아니, BC의 중점이죠. AC의 중점 M2라고 해볼게요. AB의 중점 M3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세 개의 중선이 뭐냐?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의 근선.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서 근선. 꼭지점 C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 즉 AB의 중점의 근선. 그러면 이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그래버티직 G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삼각형 아무거나 만들어갖고 무게중심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올려보면은 딱 평행하게 밑에 이제 평행하게 이제 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알죠? 이걸 증명할까요, 말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거 다 증명했습니다. 자, 이건 알아요. 이 증명도 해보긴 해봐야지 돼요. 선분 AG의 길이와 선분 GM1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물론 이것만 꼭 그런 게 아니죠. PG 대 GM2도 2대 1이죠. 이것만 또 그런 게 아니죠. CG 대 GM3의 B도 2대 1입니다. 왜요? 간단하게 증명해 줄게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증명해 줄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M1, M2를 제가 직선 M1, M2를 한번 이어서 선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1, M2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M1, M2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또 닮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각형, 자, 삼각형 CM1, M2 하고요. 삼각형 CAB는 뭡니까? 닮음이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1대
2가 되겠죠. 1대2 닮음입니다. 그죠? M2가 AC의 중점이니까. 물론 이 닮음 이것도 뭡니까? AA 닮음이죠. AA 닮음. 자, 그러면 모두 1대2예요. M1, M2 대 A, B도 이것도 1대2 아닌가요? 그죠? 닮음비가 1대2니까요.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1대2니까. 1대2죠.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G, M1, M2 하고요. 삼각형 G, A, B는 닮음이죠? 무슨 닮음이에요? A의 닮음이죠. 왜? 각 BAM1과 각 AM1, M2가 억각으로 같잖아요. 왜? M1, M2랑 AB는 어떻습니까? 평행이니까요. 또 이 각도 억각으로 같죠. 두 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죠. 이거 닮음입니다. 자, 그러면 닮으면 닮음비가 있겠죠? 닮음비가 있겠죠. 근데 M1, M2가 몇 대 몇, M1, M2랑 AB는 몇 대 몇이었어요? 아까 요 삼각형이 닮음이었으니까 1대2잖아요. 1대2. 이제 방금 한처럼.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1대2 아니에요? 이것도 1대2. 그럼 이것도 1대2죠? 이것도 1대2. 그죠? 그죠? GM1 대 AG도 1대2, GM2 대 GB도 1대2. 이거 다 증명됐잖아요. 그죠? 이게 증명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1대2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이거를 증명 아닌 증명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건 공간이 좁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내분 공식 알았죠? 자, A라는 좌표를 x1, x2, B라는 좌표를 x2, x3, 아니, y2죠. 잘못됐습니다. 이게 y2죠. C라는 좌표를 x3, y3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G는 자, AG와 GM1의 B가 2대1. 이거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좌표는요. A 좌표는 x1, x2입니다. 그러면 M1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BC의 중점이죠. 아까 중점했죠? X 좌표끼리 합을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합을 2로 나눠서 X좌표, Y좌표를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2분의 X2 플러스 Y2 2분의 X2죠. 미안합니다. 여기 X2, X3죠. X3. 여기 X3죠. Y좌표도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AG 대 GM의 B는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이걸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G죠. 그렇잖아요. 맞죠? 2대 1로.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2대 1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했죠. M 플러스 N. 3분의 어떻게 됐죠? X 요렇게 X자로 곱하고 요렇게 X자로 곱하면 2 곱하기 2분의 X1, X2 플러스 X3 2가 약분돼 버리니까 X2 플러스 X3가 되겠죠. 거기다가 1에다 X1 곱하면 플러스 X1이 되겠죠. Y좌표도 똑같죠? 3분의 2에 뭐 요걸 곱하면 되겠죠. X자로 2가 약분돼 버리지 2 곱해버리면 분모가 Y2 플러스 Y3 또 1을 요거 잘못됐네요. 요것도 미안합니다. 이게 왜 이럽니까? 이거는 Y1이 되겠죠. 1 곱하기 Y1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증명됐죠? 네, 증명됐죠. 자, 그래서 평면좌표, 평면도 뭐 직선이 있기 때문에 평면입니다. 그죠? 직선이 1차원이면 평면은 2차원이죠. 직선이 증명이 되면 평면도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건 어디서도 마찬가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다 똑같습니다. 즉 직선 하나에서만 증명이 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뭡니까? 평면적 기본 개념 강의가 거리, 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선이 수직선,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점과 외분점,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그게 증명이 뭡니까? y좌표를 확장을 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그렇죠? 그 내분점을 이용을 해서 또 뭡니까?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마지막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전부 다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증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단원에서 어떤 공식이든지 증명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좌표든 기본 이 개념, 이 내분점과 외분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개념 강의로 배운 거리와 분할,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풀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 말은 같죠? 그러면 보니까 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겠죠. 5-1은 4. 여기서도 A, B 선분의 길이는 3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9가 되겠죠. 자,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약간 활용을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이 4인데 중요한 건 3이 클지 A가 클지 모르죠. 그러면 A에서 3을 뺀 이 값이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4라는 것이 어떤 게 더 클지 모르니까 3이 클지 A가 클지. 자, 그럼 절대값 복귀해주면 어떻게 되죠? A-3은 여기 뭡니까?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는 A-3이 4일 때는 7이 되고 A-3이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져서 7과 마이너스 1 둘 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죠?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x1, x2, x1, y1, x2, y2 이렇게 A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x1에서 x2를 빼든 제곱을 어차피 할 테니까요.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1번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자 3에서 마이너스 3 빼면 6이죠. 6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8이죠. 8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 따라서 36, 64 루트 100이죠. 루트 100이니까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선분 2번은 AB의 길이는 마이너스 2에서 0을 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0을 뺀 마이너스 4의 제곱 따라서 루트 4에다가 16을 더하면 루트 20. 그러면 밖으로 빼주는 게 좋죠. 4, 5, 20이니까 4가 루트 밖으로 나가면 2, 루트 5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선분 AB의 길이는 5에서 2를 뺀 3의 제곱 0에서 0을 뺀 0의 제곱 따라서 루트 9 루트 9는 몇이에요? 3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뭐 좌표 평면이라 y좌표가 0이니까 막바로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만 빼면 되겠죠. 5에서 2를 뺀 3이라고 이렇게 막바로 빠르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선분 AB의 길이 0에서 0을 뺀 0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3을 뺀 마이너스 4의 제곱 따라서 루트 16 이거는 4. 이거는 이제 A와는 반대로 X좌표가 각각 0이니까 Y좌표의 차, 즉 AB의 길이는 Y좌표 길이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3을 뺀 이거의 절대값인 4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아까 기본 개념 강의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